안녕하세요. 이은아의 건강한 이야기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떨리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이 떨린다라는 것은 트레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레머. 의학 용어로는 진전증. 이렇게 우리 몸에 어떤 머리나 손이나 이런 그 기관이 이게 떨리는데 나무라 생각했을 때 이 좌우 그 다음에 상하 이 방향의 이 크기가 진폭이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떨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떨림을 조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떨림이 있는 분들은 손 떨리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떨리는데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잡거나 물컵을 잡거나 그 다음에 회식 가서 술잔을 딱 들었는데 이렇게 떨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떨리는 게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봐 이제 모임에 잘 안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을 이제 기피하는 분들도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이 술잔을 잡았을 때 떨림은 술을 탁 마시면 좀 좋아집니다. 그런 분들은 손이 떨릴 때 술을 마시면 좋아지니까 더 마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술을 끊었을 때 금단 증상에 의한 떨림도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꼭 술 마시고 손 떨린 게 좋아졌어요 라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술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억 때문에 술을 자꾸 더 찾는 그런 이제 몸의 반응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떨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태성 진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센셜 트레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뇌 안에서 신경세포들이 있는 부위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우리가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멈추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어떤 균형이 잘 안 맞으면서 이 손의 움직임을 계속 이렇게 특히 물건을 잡거나 움직이면 자극이 더 되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떨리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라는 그런 그 신경계가 있거든요. 교감신경계는 우리 사람을 약간 좀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긴장하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흥분되게 만들고 자극하게.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교감신경이 계속 자극을 하니까 이 떨림이 멈추질 않고 조금 더 빈도수가 조금 자주 나타난다든지 이제 이런 손떨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본태성 진전증의 떨림은 손뿐만 아니라 머리도 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좀 해줄래요? 그럼 알았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런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앞으로 까딱까딱까딱 앞뒤가 진폭이 동일하게 까딱까딱까딱까딱 이것을 우리가 예스형 진전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노 타입도 있습니다. 노노형 진전증. 이건 뭐냐? 도리도리죠. 머리를 계속 살짝 이렇게 좌우로 노노 타입이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이제 본태성 진전증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태성 진전증은 또 이 머리뿐만 아니라 손뿐만 아니라 어디도 떨리냐면 이 목소리도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대의 근육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때 안녕하세요. 그래서요. 저는 이은아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약간 빨리빨리 하는데 잘 보면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더 심해지면 발성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치료도 약물 치료나 이제 주사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본태성 진전증의 치료는 일단 젊은 분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떨릴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대개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나 아버지, 우리 이모나 누가 이렇게 손이 떨렸다 그러면 나도 좀 떨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챗머리를 흔들고 했다면 나도 나이 들면서 이렇게 떨릴 수가 있는 가족력이 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런 본태성 진전증이 떨림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방치하시면 더 심해지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떨렸던 게 나중에는 정말 더 많이 떨리고요. 챗머리도 정말 이렇게 더
더 많이 흔들려서 일상생활하기에 정말 불편할 정도고 나중에 치료를 할 때도 약에 잘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떨림이 왔을 때 한번 꼭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이제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원인이 뭔지를 좀 이렇게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력이 있긴 하지만 이제 100%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젊은 분들은 커피 많이 마시는 거, 이런 카페인 음료들이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하루에 막 4잔, 5잔 마셨다 그러면 긴장하고 이럴 때, 발표하고 그럴 때 손이 조금 더 떨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잠 안 자고 정말 이렇게 온라이트하고 너무너무 피곤하게 이렇게 지낼 때도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조금 더 이 떨림이 더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내가 이런 떨림이 이렇게 꼭 움직일 때만 나타난다, 이게 자주 나타난다 그러면 혹시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많이 먹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고 커피를 끊으시든지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잠도 조금 좀 충분히 자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렇게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태성 진전증, 떨림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우리가 발표하고 이럴 때도 약간 괜찮아 호흡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 괜찮아를 되뇌우면서 숨을 들이마셨다가 후 내뱉으면 이렇게 항진이 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조금 이렇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떨림이 조금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긴장될 때 또는 미팅 갈 때 꼭 떨린다 이러면 괜찮아 심호흡을 한 5번쯤 한 다음에 이렇게 일을 수행하면 떨림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또 떨려요 이러시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치료를 조기에 발견하셔야 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